몇 달 전 구독자 한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1970년대 중반에 사서 지금까지 쓰시던 수수한 녹색 압력솥이 하나 있는데 무려 50년이 지난 지금도 주말마다 갈비찜이며 닭볶음탕을 기가 막히게 해낸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구독자분은 3년 전에 유명 브랜드의 최신형 전기 압력솥을 거금을 주고 장만하셨답니다. 그런데 겨우 8번 썼을 때 내 솥의 도자기가 쩍 하고 갈라져 버렸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니 상담원은 열충격 때문이라며 소비자 과실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속이 상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살림은 해야 하니 다른 모델로 새로 샀습니다. 이번엔 터치 패널이 달린 화려한 신상이었는데 기가 막히게 보증 기간 1년이 딱 지나자마자 14개월째 되던 날 디지털 액정이 먹통이 됐습니다. 다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더니 이번엔 미안하다며 다음 구매 때 쓸 수 있는 20% 할인 쿠폰을 보내주더랍니다. 그 구독자분이 저에게 허탈하게 물으시더군요. 작가님, 도대체 왜 요즘 물건들은 이 모양일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정확하고도 냉정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압력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들, 대형마트나 하이마트 가전 코너에서 신뢰를 갖고 고르던 그 수많은 유명 브랜드 모두에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요. 이 뒤에 숨은 거대한 패턴을 한번 이해하고 나면 앞으로 가전 매장 매대 앞에 섰을 때 물건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어느 집 부엌에 고장난 압력솥에 대한 넋두리가 아닙니다. 거대 사모펀드와 거대 기업들이 우리가 사랑해온 국민 브랜드의 가치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걷어먹고 돈을 짜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이 압력솥 브랜드는 그 지독한 공식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교과서입니다. 잠시 시간을 돌려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한 엔지니어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936년 미국 시카고에 살던 어빙 네이슨이라는 유대인 기술자가 전기 조리 기구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통신회사 엔지니어로 일하고 밤에는 골방에 틀어박혀 발명을 거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이 기구는 사실 리투아니아 고향 땅에서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그의 할머니의 전통 요리 방식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인 금요일 오후가 되면 고기와 콩을 가득 채운 세라믹 솥을 동네 빵집으로 들고 갔습니다. 영업이 끝나고 서서히 식어가는 빵 굽는 화덕의 잔열 속에 그 솥을 밤새 넣어두기 위해서였죠. 그러면 다음날 토요일 점심 누구 하나 손대지 않았는데도 12시간 넘게 은은한 솥불로 푹 고아진 최고의 고깃찜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네이스는 이 지혜를 현대적인 부엌에 그대로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불 조절을 하느라 옆에 붙어서 지켜보지 않아도 음식이 타거나 붓지 않고 하루 종일 은은하게 익어가는 전기솥. 그는 이것을 네이슨 비널이라고 불렀습니다. 초기에는 그저 동네 카페나 경양식집에서 스프를 따뜻하게 데워두는 용도로 조금씩 팔리던 수수한 물건이었습니다. 살림하는 가정집 부엌까지는 깊숙이 파고들지 못했죠. 그러다 1970년 네이슨이 은퇴하면서 그의 회사와 특허를 미국의 한 중견 제조사인 라이벌 매뉴팩처링이 인수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개발자인 네이슨이 미처 보지 못했던 거대한 시대의 변화를 일궈냈습니다. 바로 일하는 여성들, 맞벌이 부부의 등장이었습니다. 1971년 그들은 이 수수한 전기솥의 이름을 우리에게도 익숙한 크록팟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가전 전시회에 처음 등장한 이 물건의 슬로건은 명쾌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비운 하루 종일 부엌에서는 요리가 됩니다.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출시된 지 몇 년 만에 주방 가전 역사상 가장 빠르게 팔려나간 데이트 상품이 되었죠. 당시의 물건은 그야말로 탱크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묵직하고 두꺼운 통세라믹 내솥, 단단한 통유리 뚜껑, 그리고 내부 전체를 빈틈없이 감싸며
열을 고르게 전달하는 두터운 열선 기구, 조작부라고는 약, 강, 정지 딱 세 가지만 있는 투박한 돌리기식, 기계식 다이얼이 전부였습니다. 고장 날래야 고장 날 부품이 없고 멈출래야 멈출 이유가 없는 구조였죠. 이 시절에 만들어진 압력솥은 하루 12시간씩 30년을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당근마켓이나 전통시장 중고 골목에서 멀쩡하게 돌아가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부엌 한편에 두고 수십 년 동안 묵은지, 김치찌개를 끓이고 갈비찜을 하던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던 바로 그 신뢰의 도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아름다운 살림 도구를 만들던 기업들의 잔혹사가 시작됩니다. 1998년 이 브랜드를 키워낸 회사가 선빔이라는 거대 가전기업에 인수됩니다. 그리고 선빔은 새로운 최고 경영자를 영입하는데 그의 이름은 알버트 던랩이었습니다. 미국 경제계에서 그의 별명은 아주 악명 높았습니다. 바로 전기톱 알리였죠. 이 전기톱 알리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그를 경영의 천재라고 치켜세웠고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한 일은 기업의 뼈대를 부수고 영혼을 파괴하는 짓이었습니다. 그의 공식은 소름 끼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를 가진 브랜드를 삽니다. 그리고 인수하자마자 직원의 절반을 길거리로 내쫓습니다. 돈이 드는 연구개발, A&D 투자는 전면 중단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부품과 자재의 품질을 대폭 깎아내립니다. 공장을 폐쇄하고 하청을 돌려 장부상으로 딱 2분기 동안 엄청난 흑자가 난 것처럼 포장하죠. 그리고 회사가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직전 주가가 최고점에 달했을 때 막대한 성과급을 챙겨 탈출하는 겁니다. 그는 이전 직장에서도 2년 만에 11,000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들은 이를 구조조정과 경영 효율화라는 우아한 말로 포장했지만 현장의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가 선빔의 수장으로 가자마자 주가는 하루 만에 50%가 폭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가 무슨 짓을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파괴적인 방식을 환영한 겁니다. 던랩은 임기 시작 4개월 만에 전 세계 선빔 직원의 절반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본사 인력의 60%를 잘라냈고 공장 문을 닫았으며 제품 라인을 무자비하게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꼼수가 등장합니다. 내부 부품을 싸구려로 바꿔서 생기는 품질 저하와 브랜드의 골병을 숨기기 위해 오히려 다른 유명 브랜드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압력솥 브랜드뿐만 아니라 캠핑용품으로 유명한 콜맨 유명 커피 메이커 브랜드들을 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건보기의 장부상으로는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가는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던랩은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온갖 회계 부정과 편법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물건이 팔리지도 않았는데 도매상과 물류창고로 밀어내기 수출을 감행한 뒤 매출로 잡았고 가전 양판점에 엄청난 덤핑 할인을 제안하며 밀어내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숫자들이 전부 모래성 같은 거짓임이 드러났고 1998년 이사회는 그를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년 뒤 수조 원의 빚을 진 이 거대 가전기업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며 파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던랩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고 그는 다시는 상장 기업의 임원을 맡지 못하도록 퇴출당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파산의 진짜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경영진은 자리를 잃고 투자자는 돈을 날릴지언정 그들이 망쳐놓은 브랜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고귀한 브랜드들은 또 다른 사모펀드와 거대 자산운용사의 손으로 넘어가고 이 잔혹한 수탈의 굴레는 이름만 바뀐 채 다시 시작됩니다. 선빔이 파산한 후 이 압력솥 브랜드를 포함한 알짜배기 살림 브랜드들은 자든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들은 던랩처럼 전기톱을 휘두르며
요란하게 회사를 부수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영악한 수집가들이었죠. 부도 위기에 처한 전통의 살림 브랜드들을 헐값에 사들인 뒤 마케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산 공장을 전부 인건비가 싼 해외 개발 도상국으로 이전했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에서 얼핏 봐서는 눈치채지 못할 만큼만 딱 그만큼씩 매년 부품의 질을 떨어뜨리며 이익률을 극한으로 짜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제가 이 내막을 조사하면서 진심으로 씁쓸함을 느꼈던 더 거대한 사건이 터집니다. 생활용품 기업인 유엘 러버메이드가 무려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이 작은 그룹을 통째로 인수해버린 겁니다. 주방 주거용품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수합병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거대 공룡 기업 유엘 브랜드는 이제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일상용품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압력솥, 다용도 믹서기, 유명 캠핑 쿨러, 향초 브랜드, 밀폐 용기, 심지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쓰는 문구류와 볼펜 브랜드까지 대형마트나 백화점 주방 코너에 깔려있는 수많은 가전과 소품들이 알고 보면 전부 이 하나의 거대 지주회사 주머니에서 나온 물건들이었던 겁니다. 이 거대 기업의 지배 구조 속에서 브랜드의 전통이나 소비자에 대한 존중 같은 건 사치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오직 하나, 분기별 재무제표의 영업 이익률 뿐입니다. 뉴엘 브랜드의 에어컨 바람 나오는 본사 빌딩에 앉아 있는 고위 임원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이 파는 압력솥으로 가족을 위해 묵은지 찜을 끓여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살림 도구란 그저 엑셀 파일 속의 한 줄짜리 비용 항목이자 숫자에 불과합니다. 숫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숫자가 맞춰질 때까지 현장의 볼트 하나, 전선 한 가닥의 단가를 깎아내리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마주하게 된 부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이마트나 이마트 가전 코너에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누워있는 최신형 가전들, 친정엄마가 쓰던 수수한 기계식 가전보다 정말 더 좋아졌을까요?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물건을 사며 한 가지 착각을 학습당해 왔습니다. 새로 나온 신형이 무조건 더 오래가고 좋을 것이다. 하지만 자본의 논리는 정확히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계획된 진부화라는 정밀한 공학적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보증 기간 1년이 지나면 약속이나 한 듯 부품이 열화되도록 설계하고 수리 비용을 터무니없이 높여 차라리 새 제품을 사게 만드는 유도 장치들 말입니다. 오늘날의 주방 가전 산업은 살림하는 사람들의 손때 묻은 만족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장난 물건을 끊임없이 버리고 다시 마트 매대에 앞으로 걸어와 지갑을 열 때만 그들의 주가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친정 엄마의 부엌에 놓여있는 빛바랜 무쇠솥과 투박한 기계식 냄비가 왜 지금도 현역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산 최신형 터치 패널 가전은 보증 기간이 끝나자마자 고물상으로 가야 하는지, 이제 그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매일 드나드는 가전 양판점과 대형마트 매대 위, 그리고 쿠팡 로켓 배송 베스트셀러 창에 숨겨진 잔혹한 눈속임들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샀던 그 수많은 유명 브랜드들이 어떻게 마케팅이라는 화려한 분칠로 본질을 가리고 있는지 살림 좀 아는 사람의 눈으로 그 속살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곳은 한국 가정의 부엌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가전, 바로 전기압력밥솥과 멀티쿠커 카테고리입니다. 가전 매장에 가면 터치스크린이 번쩍이고 스마트폰 연동이 된다는 수십만 원짜리 최신형 IH 압력밥솥들이 화려하게 진열되어 있죠. 원본 자료에서 고발하는 크록팟 캐록팟의 몰락과 부품 열화 공식을 한국 시장에서 가장 똑같이 밟아가고 있는 제품군이 바로 이 고가형 디지털 압력밥솥들입니다. 쿠쿠전자나 쿠첸 같은 국내 대형 브랜드들의 40만 원, 50만 원대를 호가하는 플래그십 모델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겉모습은 번쩍이는 메탈과 하이글로시 플라스틱, 그리고 화려한
LED 터치 패널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팀에서는 사방에서 열이 가해지는 IH 유도가열 방식이라 밥맛이 끝내주고 미세한 압력 제어로 전 세계 모든 찜 요리를 터치 한 번으로 끝내준다고 광고합니다. 혁신적인 세라믹 코팅 내솥이나 다이아몬드 코팅 같은 화려한 수식어도 빼놓지 않죠. 하지만 이 화려한 껍데기를 한 꺼풀만 벗겨내고 기계 내부와 엔지니어들의 수리 현장 기록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 고가형 디지털 밥솥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그들이 혁신이라고 자랑하는 디지털 액정과 상부 리드, 뚜껑을 연결하는 내부 배선 구조에 있습니다. 압력밥솥은 매일 뜨거운 고온의 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뚜껑을 수없이 열고 닫는 가전입니다. 즉, 내부 온도가 100그랜치를 훌쩍 넘나들며 엄청난 습기에 노출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화려한 터치 패널과 상부 센서를 구동하기 위해 뚜껑의 힌지, 접합부를 통과하는 미세한 전선들이 있습니다. 원본 자료에 등장하는 가전 수리 전문가들의 정밀 분석에 따르면 과거의 기계식 모델들은 이 부위에 고열과 반복적인 굴곡을 견디는 두꺼운 실리콘 절연 배선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거대 지주회사 시스템이나 단가 절감 압박을 받는 현대의 대량 생산 공정에서는 이 내부 배선의 두께를 밀리미터 단위로 미세하게 줄이거나 열에 취약한 일반 PVC 계열의 피복 전선을 혼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히게도 무상 보증 기간 1년이 딱 지나거나 매일 밥을 지어 먹은 지 14개월에서 18개월 차가 되면 뚜껑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내부 배선이 고열에 경화되어 툭 끊어지거나 미세한 합선이 발생합니다. 매장에서 45만 원을 주고 살 때는 평생 쓸 줄 알았던 밥솥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액정에 201 같은 원인 모를 에러 코드를 띄우며 먹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배선의 열화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솥의 코팅입니다. 대기업들은 이 내솥이 엄청난 고압과 고열을 견디는 특수 세라믹 코팅이나 불소수지 코팅 공법으로 만들어졌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식성상 김치찌개 고기를 볶거나 갈비찜을 하거나 삼계탕을 고는 등 염분이 높은 음식을 이 내솥에 넣고 조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고열과 염분이 만나면 코팅 내부의 미세한 기공으로 염석이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원본 자료의 실험실 데이터가 증명하듯 얇게 도포된 현대식 세라믹 및 불소 코팅은 베이스가 되는 알루미늄 합금판과의 열 팽창률 차이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결국 산지 1년도 안 되어서 밥솥 바닥에 코팅이 하얗게 들뜨거나 비듬처럼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소비자는 황당해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죠. 아니, 40만 원짜리 밥솥 내솥이 왜 1년 만에 벗겨집니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고객님, 숟가락으로 긁으셨거나 날카로운 수수나 잡곡을 씻으실 때 마찰이 생겨 벗겨진 것 같습니다. 세척 시 주의하셨어야 하는 소비자 과실이라 무상 교환은 어렵습니다. 결국 서비스 센터 매대에서 눈물을 머금고 내 손만 7만 원, 8만 원씩 주고 새로 사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서 말한 연간 사용 비용으로 냉정하게 계산해 볼까요? 45만 원짜리 최신형 IH 압력 밥솥을 사서 1년 반 만에 액정이 나가거나 배선이 끊어지고 2년마다 내솥을 한 번씩 갈아가며 간신히 5년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중간에 들어간 출장 수리비와 내솥 교체 비용을 합치면 5년간 총 6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60만 원 나누기 5년 1년에 무려 12만 원이라는 비용을 오직 밥을 짓고 찜을 하는 행위 자체에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가계부를 쓰면서 마트 할인 상품을 고르고 배달비를 아끼면 뭐 합니까? 부엌 한 구석에서 보증 기간만 끝나기를 기다리는 시한폭탄 같은 디지털 가전들이 매년 10만 원이 넘는 살림 자금을 통째로 삼켜버리고 있는데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대기업 마케팅팀이 결코 말해주지 않는 부엌의 진짜 진실을 매주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주방에 한두 개쯤은 무조건 가지고 계시는 코팅 프라이팬과 세라믹 냄비 카테고리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홈쇼핑을 틀거나 이마트, 홈플러스 주방용품 코너에 가면 눈이 돌아갈 정도로 화려한 파스텔 톤의 세라믹 코팅 냄비 세트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핑크색, 민트색, 아이보리색의 예쁜 냄비들이 유해물질 PFAS가 전혀 나오지 않는 건강한 친환경 세라믹 코팅이라는 문구를 달고 주부들을 유혹하죠. 프랑스나 독일의 감성을 담았다는 수입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기도 하고 대기업의 디자인 컬렉션이라며 일반 냄비보다 2배는 비싼 가격표를 달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라믹 코팅의 기술적 실체를 아셔야 합니다. 원본 자료에서 명확히 지적하듯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저가형 및 디자인 중심 세라믹 코팅 제품들은 소위 솔겔, 올겔 공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액체 상태의 규소 화합물을 프라이팬 표면에 얇게 바른 뒤 낮은 온도에서 구워내 유리 같은 피막을 형성하는 기술이죠. 네, 처음 한두 달은 환상적입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아도 계란 후라이가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붉은 김치찌개를 끓여도 얼룩 하나 남지 않고 물로만 슥 닦아도 닦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딱 좋은 예쁜 부엌이 완성되죠. 그러나 이 유리 같은 피막의 치명적인 한계는 바로 내충격성과 열팽창에 극도로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부엌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가스레인지 불꽃은 순간적으로 프라이팬 바닥 온도를 200트린치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인덕션 역시 하이라이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중심부를 달구죠. 이때 프라이팬의 몸체가 되는 알루미늄 합금은 열을 받으면 미세하게 팽창합니다. 반면 그 위에 얹어진 세라믹 피막은 유리 성질이라 팽창률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 위에 올라갈 때마다 코팅층과 금속 몸체 사이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미세한 균열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리하면서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내거나 설거지통에 냄비들을 겹쳐 쌓아두는 순간 코팅 표면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스크래치와 피놀, 미세 구멍이 뚫립니다. 여기에 결결이 스며드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 요리의 핵심, 간장, 고추장, 소금의 염분입니다. 미세한 균열 사이로 침투한 염분은 열을 받으면 코팅 아래의 알루미늄 베이스를 안에서부터 부식시키기 시작합니다. 산지 딱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세라믹 팬을 꺼내서 요리를 하려고 하면 어느 날부턴가 중심부가 거뭇거뭇해지면서 계란 후라이가 쩍쩍 달라붙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코팅의 수명이 완전히 끝난 것이죠. 코팅이 끝난 세라믹 팬은 그냥 알루미늄 쓰레기나 다름없습니다. 넌스틱 기능이 상실된 팬에 요리를 하려면 기름을 한 바가지 부어야 하고 조금만 불이 세면 음식을 태워 먹기 십상입니다. 이 예쁜 쓰레기들의 가격을 따져볼까요? 대형마트나 백화점 팝업 스토어에서 3종 세트의 행사 가격이랍시고 15만원, 단품으로는 개당 5만 6만원씩 받습니다. 1년 쓰고 코팅이 죽어서 버려야 하니 이 냄비의 연간 사용 비용은 정직하게 5만 원입니다. 5년이면 25만 원, 10년이면 50만 원을 오직 예쁜 색상의 코팅 냄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바닥에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기업 제조사들이 바라는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이 냄비를 평생 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코팅이 적당한 시기에 벗겨져 줘야 소비자가 다시 쿠팡을 켜고 로켓송 프라이팬을 검색하거나 이마트 주방 코너로 걸어와 새로운 디자인 컬렉션을 지불할 테니까요. 그들이 말하는 친환경이란 지구 환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지갑을 털어 자신들의 매출 생태계를 친환경적으로 지속시키겠다는 기업의 독백일 뿐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번엔 좀 더 묵직하고 냉소적인 마케팅 사기의 끝판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케아 코리아나 모던하우스 혹은 백화점 수입 식기 코너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일부 디자이너 컬렉션 가전과
스마트 주방 조리기구들의 내부 구조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부엌의 트렌드는 미니멀리즘과 감성 디자인이었습니다. 무채색의 깔끔한 사각형 몸체에 매끄러운 터치 패널, 은은한 조명이 들어오는 다이얼이 달린 토스터기, 전기포트, 미니 오븐들이 큰 인기를 끌었죠. 영국의 유서 깊은 브랜드라거나 이탈리아의 감성을 담았다는 수식어가 붙으면 가격은 기본 20만 원, 30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백화점 카드로 할인을 받아도 손이 떨리는 가격이죠. 유행에 민감한 주부들이나 신혼부부들은 부엌 인테리어를 완성하기 위해 기꺼이 웃돈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이 감성 가전들의 뒷면, 그러니까 제품 내부를 뜯어본 수리 기사들의 보고서를 보면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5만 원짜리 감성 전기포트의 내부를 열어보면 물을 끓이는 핵심 부품인 가열 히터와 온도 조절 센서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단돈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중국산 저가형 범용 OEM 부품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물을 끓일 때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해주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인 바이메탈 스위치조차 원가 몇백 원짜리 플라스틱 외장 부품을 사용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악랄한 부분은 고열을 견뎌야 하는 부위에 플라스틱 부품을 은밀하게 섞어 쓰는 행태입니다. 토스터기 내부에서 빵을 고정하고 아래 위로 움직여주는 레버 구조나 미니 오븐의 문을 고정하는 힌지 내부의 기어 부품을 비용 절감을 위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의 싸구려 수지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토스터기 내부 온도는 식빵을 구울 때 순간적으로 180°C 이상 올라갑니다. 이 고열이 매일 반복되면 내부의 플라스틱 기어는 서서히 가소성을 잃고 푸석푸석하게 변하다가 어느 날 식빵을 아래로 누르는 순간 툭 하고 부러져 버립니다. 외관은 흠집 하나 없이 멀쩡하고 번쩍이는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내부에 손톱만한 플라스틱 부품 하나가 부러져서 제품 전체를 쓸 수 없는 고물로 만드는 것이죠. 수리를 받으려고 하이마트나 공식 수입원에 접수를 하면 또 다른 장벽이 기다립니다. 고객님, 이 모델은 전량 해외 생산 기지에서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디자이너 라인이라 내부 기어 부품만 따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보증 기간 1년이 지나셨으니 수리는 불가능하시고 대신 신형 모델을 구매하실 때 보상 판매로 10%를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수십만 원짜리 명품 가전이라고 광고하던 물건의 진짜 민낯입니다. 이 물건의 연간 사용 비용을 계산해 볼까요? 30만 원짜리 이탈리아 감성 토스터기를 사서 내부 플라스틱 기어가 부러질 때까지 딱 2년을 썼다면 1년에 15만 원짜리 식빵을 구워 먹은 셈입니다. 매일 아침 명품 호텔 조식을 먹은 것과 다름없는 비용이죠. 그들이 파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들이 파는 것은 내구성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허영심과 부엌을 예쁘게 꾸미고 싶다는 순수한 소망을 인질로 잡고 내부에는 가장 저렴한 쓰레기를 채워 넣어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모펀드식 브랜드 추출, 브랜드 익스트랙션 공식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마트나 가전 양판점에 화려한 조명 아래 서서 어느 쪽이 진짜 오래 갈지 망설이던 여러분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터치 패널이 달린 신상 모델 앞에서 그래도 비싼 게 비싼 값을 하겠지라며 카드를 내밀었던 그 선택이 사실은 철저하게 계산된 대기업의 마케팅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분기 실적 발표를 위해 제품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깎아내리고 소비자가 끊임없이 새로운 쓰레기를 양산하며 가전 매장을 찾도록 교묘한 덫을 놓았습니다. 우리가 친정집 부엌에서 보았던 비록 투박하고 때가 묻었을지언정 수십 년째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가족의 밥상을 책임지던 진짜 명품들의 시대는 이 대기업들의 탐욕 속에서 종말을 고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시스템의 공식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그들의 덫을 피해 갈 수 있는 진짜 무기를 가질 차례입니다.